그 다음에 이제 교육법의 이제 변천 과정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교육법이기 때문에 교육법을 보면은 기본 교육법이라는 이름이 1949년에 공포가 됐고요. 그 다음에 1997년에 교육기본법이 제정이 됐는데 이때도 이제 이 홍익인간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또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이런 내용으로 이제 개정된 97년 교육기본법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르고 있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문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헌법에는 이 전문이 이 헌법 전문에 홍익인간만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이렇게만 들어가 있어요. 3.1운동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그 3.1운동의 기본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 요거만 들어가 있지 더 이상 구체적인 말이 이제 없었죠. 그 다음에 이제 5.16 쿠데타 이후에 이제 1962년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5차 개헌인데요. 이때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순간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와 5.16 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해서 3.1운동을 좀 더 3.1운동의 순간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우리 헌법에 이제 3.1 독립정신까지는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넣는다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게 1987년에 10월 29일 요즘 말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제6공화국 헌법입니다. 현재 우리 현행 헌법입니다. 이 6공화국 헌법 전문에 이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해서 임시정부의 법통이라는 말을 이제 명문화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진전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 욕심 같아서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홍익인간 이념을 뭐 이렇게 계승한다 이런 내용까지 있으면 좋았겠지만 그 당시에 그런 의식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임시정부의 법통을 명문화했다는 거,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한다는 거 하는 거하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건 차원이 다르죠. 법통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현재 6공화국 헌법을 개정할 당시에 광복군 출신인 고려대학교 총장이었던 김준엽 총장과 독립투사의 후손이 이종찬 당시 그 국회의원이 우리 새 헌법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넣는 이 규정을 넣는데 이제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에서 교육기본법 개정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교육기본법 중에서 소위 이제 홍익인간 이념을 삭제하겠다 그런 법안을 발의를 했었는데요. 그게 언제냐면은 2021년 3월 24일에 민주당 민영배 의원 등 12명이 교육기본법 개정안에는 그들이 말하는 안에는 교육안에는 교육이 이념으로 명시된 홍익인간을 민주시민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2021년에 와서 우리가 교육기본법에서 홍익인간을 빼고 민주시민으로 바꾸자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일이 국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시민들의 반대, 국민들의 반대로 이 법안은 발의가 취소가 됐지만 그러나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홍익인간을 삭제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이 자체에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개정하려고 했던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앞으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교육기본법 제2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기한 그 개정안에 보면은
모든 시민으로 하여금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이렇게 이제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홍익인간이라는 말을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 시민이라는 말로 바꿨는데, 물론 말은 고상하죠. 고상하지만 홍익인간을 넣고 이 말을 넣으면 안 되는 것인지, 왜 홍익인간이 왜 빠져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고, 일방적으로 국민에 대한 여론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런 것을 시도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변명은 이렇습니다.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어렵고 복잡하고 추상적이다.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쉬운 말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용어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 있는데, 그 역사성이 있는 용어들을 마음대로 바꾸어서 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렵고 복잡하니까, 추상적이니까 홍익인간을 삭제하고 자유와 평등 또는 민주시민으로 바꾸겠다, 이런 발상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왜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됐을까 한번 좀 곰곰이 우리 역사를 좀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독수리 작전, 국내 진공 작전이 처음 이제 시도된 게 1945년 8월 11일 날, 물론 그 이전에 이미 준비를 해왔죠. 그 이전에 준비를 해왔는데, 그 백범 김구 선생이 이제 그 8.15 일본이 항복했다는 뉴스를 먼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월 15일, 16일로 예정됐던, 그러니까 8월 달로 예정됐던 독수리 작전을 전개하려고 하는 순간에 일본이 항복했다는 뉴스를 듣고, 그러면 국내 진공작전, 이 진공작전이 아니라 국내 정진군으로 들어가라. 정진군. 여기 정진군이라는 얘기는 국내 이제 선발대로 그럼 들어가야 돼. 어차피 일본이 항복했다니까 이 광복군과 미군이 광복군 넷, 미군 18, 그래서 22명입니다. 이 22명을 선발대로 이제 보내게 되죠. 작전 명령을 바꿔가지고 선발대로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제 8월 15일 날 항복을 했으니까 8월 16일 날 산동반에서 다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아직도 그 선발대가 출발했는데 한반도로 이제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 무전 연락을 받은 거예요. 아직도 가미가제 특공대가 연합군을 공격하고 있으니까 아직 전투가 8월 16일인데 전투가 끝나지 않았다.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이 항복을 했는데 전투는 아마 계속됐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이제 무전을 바꿔서로 8월 16일 날 여의도 비행장에 도착하려는 그 비행기는 도착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요? 8월 15일 항복했다고 해서 국내 선발대가 딱 출발했는데 여의도 공항에 내리지 말라, 그냥 되돌아가라, 이렇게 무전을 받고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틀 뒤에 다시 이제 옵니다. 8월 18일 날 다시 이제 국내 진입을 하게 돼서 여의도 비행장에 착륙했는데, 미군 측의 업무 지연과 일본군의 저항으로 착륙을 했지만 이를 보지 못하고 협조를 안 하니까 거기서 일본군들이 무장된 채로 저항을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발길을 되돌리는 이런 이제 비참한 일이 이제 발생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고 이 이후에 전개되는 우리 한반도 상황이 얼마나 어렵겠는가를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가 있게 되죠. 아무튼 이 사건은 이 광복군 이 사건은 국내 진입 작전은 결국 이제 역사에 회한을 남기고 이제 무산됩니다. 광복군과 같이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던 사전트 소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서안에 파견된 중국 서안입니다. OSS 책임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는 37명의 한국 군인들에게 큰 인상을 받았다. 그들 모두는 지적이고 민첩하며 결연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군의 어느 청년 장교보다도 광복군의 그 훈련받은 그 정예 요원들이 뛰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1차 선발된 인원이 국내 진공작전을 펼 인원이 그 당시에 37명이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제 37명이었는데 이 인원이 이제 막상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올 때는 4명밖에 안 왔죠. 이때 이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진공작전이 이제 개시할 때입니다. 1945년 8월 5일 날 중국 서안에서 이제 백범 선생이 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OSS의 책임자 도노반 소장인데요. 이 소장과 김구 선생이 이제 회담을 마치고 거기서 선언하기를 오늘 이 시간부터 아메리카 합중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이에는 적 일본에 항거하는 비밀 공작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이게 이제 8월 5일입니다. 공식적으로 8월 5일인데 이 작전을 선언하는 순간 아마 8월 순간에 일본의 항복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팔도에 나누어서 비밀 침투 작전을 담당까지 임명해가지고 투입하는 그런 작전이 그 당시에 전개됐었던 것이죠. 이게 계획이었어요. 결국 이제 이 계획으로 끝나고 말았죠. 그 당시에 광복군들의 얘기를 보면 일본의 그 원폭이 투하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랬답니다. 뭐 일반 백성들이야 감격에 환호성을 올렸겠지만 작전을 전개하고 국내 진공작전을 펼려고 했던 광복군들은 그 심정이 이랬답니다. 기쁨의 환성을 울리며 박차고 일어나 춤이라도 춰야 할 터이지만 그럴 심정이 아니었다. 그렇죠? 외놈들을 우리 힘으로 몰아내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허탈감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광복군 입장에서는 국내 진입작전을 해가지고 일본을 물리쳐서 우리 힘으로 일본을 퇴각시켜야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원폭이 투하되니까 일본이 항복해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광복군의 입장에서는 또 피땀 흘려서 몇 년을 준비해온 국내 진입을 위해서 그 피땀 흘려온 광복군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처절했던 것이죠. 당시 그 백범 김구 선생의 그 심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범 일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항복은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었다. 그러죠. 이것이 이제 천신만고 끝에 그러한 우리가 광복군이 참전을 하려고 준비했는데 일본의 갑작스런 항복으로 진입작전을 전개하지 못함에 따라서 그냥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은 광복군의 그 진입작전은 이제 8월 18일 날 왔었지만 결국 이제 성사가 되지 못하고 이를 완수하지 못하고 이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임시정부가 문제됩니다. 그럼 임시정부는 어떻게 하느냐? 해방이 됐으니까 임시정부가 환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8월 15일 날 일본이 패망을 했는데 임시정부가 국내로 돌아온 것은 11월 23일입니다. 그러면 8월, 9월, 10월, 11월 4개월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해방됐으면 바로 와서 국내 전국을 수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4개월을 중국에 묶여 있었으니까 이게 국내 사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지체됐을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되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뭐냐? 미군정에서 임시정부 김구 주석을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백범 선생님이 임시정부 주석 자격으로 오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온다고 각서를 쓰고 왔어요. 27년간 꿈에도 잊지 못하던, 그러니까 백범이 이제 조국을 떠난 지 27년 만에 돌아온 겁니다. 꿈에도 잊지 못하던 조국 강산을 다시 밟을 때 나의 흥분되는 정서는 형용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조국의 독립을 전취하기 위하여 희생되신 유명, 무명의 무수한 선열과 아울러 우리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피를 흘린 허다한 동맹국 용사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나와 나의 동료는 각각 일개의 시민의 자격으로서 귀국하였습니다. 일개 시민의 자격이라는 얘기죠. 정말 이 말은 정말 백범 선생의 입장에서는 정말 피를 토할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나에게 벌을 주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열렬하게 환영해 주시니 감격한 눈물이 흐를 뿐입니다. 그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했다고 동포들이 나한테 벌을 주어야 할 텐데 벌을 주지 않고 이렇게 돌아왔다고 환영해 주니 감사하다 이런 내용인데, 아무튼 4개월의 이 공백은 결국은 우리 민족이 이제 8월 15일 이후에 험난한 길로 이제 들어선다는 것이 이제 암시되어 있었던 것이죠. 참으로 우리가 이 역사를 이제 우리가 이제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는데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홍익인간 이념도 그래도 그나마 교육법에 들어간 것으로도 우리가 만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겠는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홍익인간을 당시에 일부에서는 봉건적이다, 국소주의적이다, 예를 들어 요즘 말로 하면 고루하다, 이런 표현들을 썼겠죠. 그런 가운데도 그 당시에 우리 소녀들이 나라를 지켰던 그 소녀들의 정신이 그나마 남아 있었기 때문에 교육법의 기본 이념으로 들어갔었다. 라고 이거 이해할 수 있겠고요. 물론 욕심 같아서는 헌법 전문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것은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또 이렇게 미군정 하에 있었고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 있었고 이때 이미 신탁 통치니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이미 이념 대립이 이제 첨예하게 대립되고 이때 이제 등장한 게 이제 홍익인간이 우리 국민의 기본 정신이요, 우리 주인의 정신으로 등장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때 이제 등장한 게 이제 반공이었었죠. 반공이 이제 새로운 우리의 국시로 등장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이제 다 이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다 파묻히게 되죠. 아무튼 이때 이 1945년 이후 1948년까지 이제 이 정부가 수립되기까지 이 과정을 이해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제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 홍익인간 이념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광복 이후 7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 특히 국사교육, 요즘은 국사라 하지 않고 한국사라고 하죠. 이 한국사 교육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국사교육이 잘못되어 있는데 어떻게 홍익인간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특히 고조선 역사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홍익인간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홍익인간을 지키려면 우리 역사, 우리 고대사, 우리 고조선 역사가 바르게 서술되어야 되고 바르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교과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교과서는 2013년 8월 30일에 교육부에서 교육 개정에 의해서 검정 심사가 된 건데요. 2013년에 개정된 교육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2020년까지는 이 교과서가 이제 나와서 교재로 활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 2020년 국사 교과서, 지금 이제 말하는 한국사 교과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조선의 사회 모습은 어떠하였을까라는 탐구 영역에, 그러니까 본문에 이 고조선의 성립과 변천은 7, 8줄밖에 안 됩니다. 고조선의 역사를 서술한 게 우리 이 국사책 이 전체 가운데서 고조선 역사는 고조선의 성립과 변천에서 청동기가 성립됨에 따라 랴오닝 지방과 한반도 서북부 하면서 고조선이 등장하는 역사 서술은 9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전체 교과서 중에서 고조선을 설명한 본문은. 그 다음에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그나마 살아있는데 이것도 주석에
간신히 최면 치리하는 것처럼 여기에 지금 여기에 홍익인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삼국유사를 인용하면서 홍익인간이 한 구절 들어가 있는 정도입니다. 그럼 2021년부터는 어떻게 됐느냐? 2021년 교과서는 2019년에 교과서 개정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 교과서 개정 지침에 의해서 2021년부터 새 교과서를 쓰는데 유감스럽게도 새 교과서에는 그나마 홍익인간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홍익인간이 많이 사라졌고 교과서에 없는 홍익인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고조선 역사가 바르게 소실되지 않으면 홍익인간은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고조선사, 고조선 역사, 우리 한국사, 우리 국사 싸워서 이겨내지 않으면 바른 교과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식민사관, 친일사관, 조선 총독부 사관 그대로 더욱더 공고하게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홍익인간이 참으로 중요한데 실제 우리 교육이 홍익인간 교육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 실제적으로 교육기본법에 홍익인간이 들어가 있으면 교육 제주도 홍익인간 교육이 이념이 실현돼야 된다. 홍익인간 교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쟁교육 끝내야 되죠. 모든 사람의 인격들이 자기의 고유한 인성과 독성을 살려서 인격 완성으로 가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지 언제까지 1등 따지면서 경쟁교육 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홍익인간 참으로 중요합니다. 홍익인간이 우리의 국시고 홍익인간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이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학교 교육 속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연구하고 개발해내야 됩니다. 이것이 더불어 이제 우리가 할 홍익인간을 강조하는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정말 이제 언제 헌법이 바뀔지는 모르지만 이제 헌법이 개정될 때는 헌법 전문 앞에 임시정부의 법통과 임시정부 법통까지는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법통과 그 다음에 이제 홍익인간 정신을 계승하는 것으로 이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홍익인간을 틀림없는 우리의 국시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특히 이 홍익인간을 제가 이제 그 임시정부를 통해서 이렇게 제가 강조한 것도 임시정부 당시만 하더라도 그것이 임시정부의 홍익인간 이화세계 하자는 것이 최고 공리가 뭡니까? 국시 아니겠습니까? 국시로서 인식을 했다는 얘기 있거든요. 지금 말로 하면. 그것이 지금 해방공간 임시정부가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광복군이 이 땅에 들어왔으나 일본군의 저항으로 되돌아가는 이러한 처참한 순간 임시정부가 정부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해방된 지 4개월 만에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는 이런 비통한 순간들이 결국은 오늘의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중요한 것은 홍익인간 네 글자를 국시로서 분명히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홍익인간을 지키기 위해서 교과서 개정운동 또 바른 교과서 운동 또 만약 정부가 당장은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민간 차원에서 애들하고 이제는 이 운동을 전개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틀린 교과서를 배우지 않도록 잘못된 교과서를 배우지 않도록 잘못된 교과서를 배우면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교과서를 배우면 그 머릿속에 입력된 그 내용이 평생을 가게 됩니다. 고치지 못합니다. 한번 잘못된 교육을 배우게 되면. 그동안도 우리가 우리 민족운동을 하면서 그동안 여기까지 지켜온 것도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그동안의 노고도 컸지만은 이제 우리 민간 차원에서라도 우리 역사 바르게 지키기 그 핵심은 바로 그걸 통해서 홍익인간 네 글자를 우리가 국시로서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임시정부를 통한 홍익인간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